안녕하세요. 취업잡기의 윤성은 이남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을 진짜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그죠? 네. 예. 벌써 시즌이 바뀌었는데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그죠? 어렵죠. 좀 힘들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포스코 그룹을 주제로 오늘 네. 자소서 작성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포스코 그룹이 뜬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네. 근데 아직 마감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만 심혈을 기울여서 적는다라고 하면은 서류 통과하는데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소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어떤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자소서 적으려면은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이쌤이 좀 관심이 갔던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저는 키워드가 또 포스코에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밀고 있는 부분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인사팀 출신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만 또 여기서도 요번에 보시면 아무래도 포스코 채용 공고를 보신 분이라면 조금 다른 점이 예전에는 포스코에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무 소개서로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온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도 손쉽게 찾을 수 있으시지만 거기서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조금 하겠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소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면서 한 가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직원들이 중요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있는 상생 관련돼서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니까 사람을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저는 이번 신년사 키워드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진화, 집중. 그래갖고 포스코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레드오션 시장에서 오래 버티다 보니까는 기업이 솔직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제가 취준해왔던 한 15년 전보다는 많이 약해졌어요. 저 때만 해도 포스코 하면은 거의 삼성전자 수준으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사업 다각화나 아니면 또 새로운 형태의 제조업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갖고 뭐 IoT 기술이나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장에다가 도입을 하고 사실 저 때도 식스시그마라는 어떤 혁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공장 자동화에서 선도주자였긴 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조금 변화를 많이 모색을 하고 있고 등대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 단어 정도는 자소서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해 두셔야. 등대 공장이라고 해서 제조업이 가져야 될 어떤 미래의 변화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키워드들은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하셔갖고 자소서 작성하기 전에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자소서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열사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계열사별로 다른데 그래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쌤이 볼 때 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 이제 포스코 자소서에 좀 특이한 공통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에서는요, 1번 문항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4번 문항에서 케미칼 아까 얘기하셨지만 거기서 이제 차별화, 우리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원 동기가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800바이트면 한 1000자 정도를 보통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은 2500바이트 이거는 거의 1300자가 넘어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은 한 1500바이트니까 한 800자 정도가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케미칼이 1800바이트면 한 1000자 이 정도로 해갖고 계열사별로 좀 글자 수 자체가 좀 다르기는 해요. 다르긴 하는데 자 대부분 똑같은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왜 포스코냐? 아니면 우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뭐냐? 그 기준에 우리 회사가 왜 부합하고 왜 너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원 동기를 적을 때 포스코 키워드, 포스코 주요 사업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하셔갖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라는 표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지금보다 미래의 포스코를 기대하는 사업인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는 글의 흐름, 플로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글자 수가 많은 만큼 인터내셔널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0자를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글자 수가 많은 만큼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다음에 나와야 되는 얘기들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준비들이 있는지를 스토리텔링을 할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요점을 잡아갖고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지원 직무나 그 다음에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이제 요점 정리가 가능한 것들을 그룹핑을 하신 다음에 네. 뭐 이 일을 하기 위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한 이런 경험을 쌓았다라는 부분들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지원 정의를 적을 때 좀 효과적으로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원 동기를 적을 때 조금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 동기를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시면 뒤에 역량 부분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역량이랑 같이 버무려서 매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건 뒤편에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역량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해서 요약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그거에 대한 게 다 결과적으로 다 되면 한 20% 정도 밑에 마지막 마무리는 실제적으로 입사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 역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큰 틀에서 예를 들어드리면은 네. 기계에 관련된 이해를 높였습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공을 들었고 그다음에 네.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기계를 이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는 지원 동기에서 얘기하되 다른 항목에서는 기계에 관련된 이해가 아니라 뭐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석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뭐 공정 제어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따로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서만큼은 큰 포괄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역량, 뭐 그다음에 소통 능력 이런 것들 키웠다. 네. 나는 기본적인 언급들이 하고 넘어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항목이 몇 번 항목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NCS가 도입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직무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직무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건 2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역량과 관련 경험 또는 노력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요, 구조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아까 기계 쪽 얘기를 들으셨지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상위 역량을 내가 일단 정해 놓은 상태잖아요. 분석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이제 하위 역량으로 문서화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문서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까 기준에서 보셨지만 전공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 내가 학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역량을 개발한 내용들을 그 문서화에 맞춰서 같이 넣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분석을 할 때 자료나 이런 수집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자료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맞아 했는데 그거를 내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문서화를 작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버리면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조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네.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그 단순히 그냥 한 가지 역량을 콕 집어서 하나의 스토리 갖다가 천자를 쓴다라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이런 유형의 자소가 SK에도 이런 네, 항목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어떻게 적는 게 제일 좋냐 하면은 공정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습니다라고 네. 하면은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석력도 필요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방지하지 않도록 문서화 작업하는 것들도 필요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공정의 현황이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의 상위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네. 1학년 때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서화시키는 능력을 배웠고 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이런 수업을 통해 갖고 공정이 주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웠고 네. 3학년 때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뭐 어떤 공모전을 참여했다든지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수업을 들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 가지 스토리를 약간 버무리는 형태의 네. 구조. 그래서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으로 글을 적어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만 이거를 한 개의 스토리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현장 실습을 나갔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하더라도 네. 처음에 현장에 가서 기업의 문서를 익히는 과정, 그 다음에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효과적인 생산을 위한 제안을 하는 과정으로 카테고리를 나눠갖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에피소드를 구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현장 실무 능력을 키웠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나의 큰 상위 카테고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뭔가의 역량을 기준으로 그거를 합의적으로 쪼개서 조금 한 번에 그냥 그 역량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쌓아왔다는 느낌,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라는 느낌을 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자, 그러면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네. 인상적이었던 자소서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2번 문항에 조금 많이 꽂히는 것 같은데요. 건설에서도 예. 2번 문항에서 조금 건설 2번 문항. 네, 예. 인생 궁극적인 목표 또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여러분들 아까 앞서서 기업 분석하셨잖아요. 기업 분석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겁니다. 예. 거기 보면 기업의 미션 비전 이렇게 있어요. 예.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예. 개인 목표를 실행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을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개인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하고 거기에 내가 창출해내야 되고 그리고 보완해내야 대한 이슈에 대한 키워드들을 조금 생각을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략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 그다음에 중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만 나눠 놓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3년, 5년, 10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목표로 설정을 했을 때는 신입사원 때 내가 학습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신입사원을 했을 때 어떻게 조기 적응을 할 것이냐. 아, 학교 다닐 때 학습했던 내용들. 네, 왜냐하면 조기 적응을 해서 사실 성과 창출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조기 정착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뭐 기수에 있는 동기들에 비해서 같은 성과 창출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한 목표를 조금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5년 정도 이상이 되면 대류과장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앞서 기업 분석할 때 봤었던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나 그다음 주요 사업 부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무에서 거기 가지고 있는 주요 사업의 KPI 목표,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의 관점으로 해서 작성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10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회사와 이렇게 떨어져서 끊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목표 그리고 회사 안에서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목표를 같이 묶어서 경력 개발 형태를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역할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번 항목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했는데 인사팀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 인사팀에서 봤을 때 네. 실제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뭔가 네. 직무 어떤 직급 단위로 봤을 때 뭐 네. 어떤 레벨에서 얘기하는 직무에 대한 설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그 자소서나 아니면 이런 데서 활용을 해갖고 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쓰면은 네. 그거를 좋게 보나요? 아니면 나쁘게 보나요? 1차적으로는요, 예. 그 관점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던져준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따라서도 성과가 틀려지고 보고서 내용도 틀려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를 보고 직무를 이해한 상태에서 오면은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조금 숨겨진 거긴 하지만 포스코도 그렇고 요즘에는 직무순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 직무를 잘 알고 있으면 그거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다른 부서에 조금 전환 배치가 돼서 좀 업무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력 개발할 때도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포스코 건설은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더 많이 봐도 상관은 없는데 네. 사실 뭐 다른 겹쳐요. 막 우리가 네, 지금 앞으로 맞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해드릴 게 거의 비슷한 유형 문항들이기 네. 때문에 요까지 보면서 네. 지금 요 말씀해 주셨던 얘기는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형태로 어떤 포부를 작성하는 구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은 포부로 조금 접근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에 대한 건 뒤에 경험 사례나 실패 사례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부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면요. 어차피 면접장에 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세부 질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토리를 하나 엮어서 풀어내시는 게 훨씬 좋고요. 여기서는 포부에 조금 집중을 하시라.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볼 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이번 항목이 제일 인상적이네요. 그래갖고 이번, 네. 예, 이러한 유형의 자소서 항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력 중에서 세 가지를 쓰래요. 그러니까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쓰래요. 맞아요.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력 세 가지를 쓰려는데 다른 여타 계열사는 글자 수가 1000자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1000자를 넘어가거나.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한 800자가 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세 가지를 스토리텔링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디테일하게 막 상황, 문제, 행동, 결과를 스토리라인을 잡아갖고 네. 글을 적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쓰레니까 세 가지는 써야 되고 네. 간결하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상황하고 문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있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행동했다. 라는 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네. 그냥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디에서 참가를 어디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고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한 세 문장 정도를 쓰게 되면은 보통 한 150자에서 200자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각각 글마다 제목 달고 소제목 달고 그다음에 두 가지적인 표현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은 다 합치면은 한 250자짜리 3개씩 해갖고 한 750자 정도 되면은 1500바이트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세 가지를 그렇게 하고 맨 위에다가 저는 제가 대표할 수 있는 이력 요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갖고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인터내셔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터내셔널이 이제 보통 종합상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갖고 상사맨이 가지게 되는 영업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 지금 국내 영업, 국제 영업, 그다음에 뭐 자원개발 이런 식으로 파트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게 되는 영업하고 네. 상사맨이 하게 되는 영업하고는 또 내용이 네,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고객 지향형으로 해서 뭐 미소를 짓고 얘기를 잘하고 이런 것들은 상사 영업하고 맞지가 않아요. 네. 상사 영업은 정확히 데이터를 어디에서 찾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그 바탕으로 어떠한 문서를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상사면이 가갖고 고객님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네. 억 단위, 몇십억, 몇백억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약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끌고 나가는 성향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봤는데 예. 케미칼 아까 저희가 앞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좀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엔 2번이 아니고요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실 포스코나 건설이나 인터내셔널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최근 이슈가 되는 뉴스를 한 가지 정해서 본인 입장과 그 이유를 좀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라라는 부분이었어요. 이거 포스코에도 있죠, 그죠? 네. 포스코에도 4번 문항인가 있습니다, 있었던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건설의 4번 문항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죠? 그래갖고 하긴 하는데 이슈가 됐던 뉴스 한 가지를 정하고 네. 하고 저는 케미칼 되게 중요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입장에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가 성장을 해야지 포스코라는 기업이 지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구조나 아니면 지금의 어떤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올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갖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별로 맞춰갖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소재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떤 내용으로 같이 한번 작성하면 좋을까요? 2차 전지 소재가 사실 좀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양극재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사 서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유추해 주실 수 있으신데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조금 이제 많이 생산량을 그죠. 증가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사에도 4배가 조금 증가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조금 핵심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거를 좀 주제로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 실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요. 광양에 이제 양극재 공장을 증산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이슈로 선택을 하셔서 작성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조금 논리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슈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슈를 직접적으로 양극재라는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은 전기차 뭐 이런 걸로 이슈를 정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뭐 AI 아니면은 뭐 실제로 IoT 기술 이런 걸로 이슈를 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로 이슈를 정한 다음에 이런 AI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게 이제 실제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삶의 편리화가 될 것이고 그 첨단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녹아들게 될 것이고 네. 그 산업이
조금 더 하이브리드하게 운영이 되려면은 좋은 배터리 네. 이런 전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논지적인 흐름을 가져간 다음에 지금 포스코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갖고 구체적인 이제 우리 내부자 정보를 좀 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네, 제가 아까 전에 일부러 전화를 걸어갖고 여러 가지 좀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작년도 매출이 한 5천억 정도가 나왔대요. 네, 그죠? 양극재에서. 그래갖고 양극재 산업에서 한 5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포스코 자체가 최종 완성품은 아니잖아요. 이 양극재가. 네. 그죠? 그러니까는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4대 메인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양극재고 네. 전체 2차 전지 값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그 전지 완성품 값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30%의 비용 정도가 양극재를 그 집어넣는 데 드는 비용이래요. 그죠? 그래갖고 그거 기술이 30%의 비용을 차지하게 되는데 뭐 지금 LG화학이 몇 년간에 걸쳐서 100조 정도의 매출을 확보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2차 전지 관련 사업으로 100조 정도의 매출을 확보했는데 포스코든 또 양극재 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해갖고 LG화학의 그런 그 실제 사업의 30%에 해당하는 부분들 양극재를 어쨌든 LG화학이 그걸 만들지 못하니까 그죠? 그렇죠. 양극재를 다른 거 셀하는 것도 바쁜데 지금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런 양극재 사업에서 포션을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큰 수입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포스코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10조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키우고 있는 게 이 포스코 케미칼인데 네. 지금 그 양극재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메인으로 하고 싶은 얘기야. 그리고 양극재 산업에 투자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고 메인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앞에 부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네.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지는 중심을 잡아놓고 설명을 끌어오면 돼요. 네. 그래갖고 글의 구조를 어떻게 잡으시면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내 견해,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서론으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스코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본론까지는 아니도 서론과 본론 중간에서 약간의 응고제 역할을 해주는 역할. 그래갖고 분명히 그냥 사회 이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사회 이슈가 포스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 분명히 자기의 생각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내 생각에 실제 포스코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정확히 정리해서 게재한 다음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이미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졌어요. 양극재에다가 올인하기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앞단을 맞추는 거야. 여기에다 논리를. 그래갖고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인해서 IoT 기술, 뭐 그다음에 AI 기술,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일반 가정에서 막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 배터리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양극재 기술 더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미 하고 있죠. 뭐 광양이나 중국에다 공장 세우고 네. 지금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논리를 쭉 끌고 오세요. 그래갖고 시대적인 이슈에서 막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는 안에서 생활을 네. 더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요즘에 온라인이나 이런 소셜이 더 커지고 활성화되죠. 그걸 기반으로 그래서 2차 전지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끌고 오세요. 끌고 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양극재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어떤 글의 접근 방법이 아닐까. 1800바이트를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많죠. 그러면 천자를 적어야 되는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견해만 생각하면 안 되고 포스코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포스코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서 어떤 식의 사업 구조를 더 확대하고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견해에 대한 이슈에 대한 나의 상황 견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향후의 활동이나 행동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구조로 글을 논리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네. 쭉 한번 훑어보면서 하는데 저희가 그냥 사실은 관심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 살펴보고 네. 하나하나 꽂아갖고 필요한 것들을 네. 다 해보고 이 정도를 들으면은 뭐 다른 계열사 거 얘기긴 하지만 해당 계열사와 관계가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최종 정리를 한다면 포스코자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포스코는 일단 지금 키워드 자체가 아까 앞서 잡아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람과 자원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조금 해야 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제 철강 부분 1위 정도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다들 매출이 좀 낮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을 통해서 어떻게 매출 활성화를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방향이 있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같이 접목을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 저희가 아까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같이 접목을 하셔서 쓰시면 좀 더 좀 편안하게 작성하시지 않을까. 예. 뭐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뭐 몇 명을 뽑겠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사업 규모나 그다음에 회사의 구조를 봤을 때는 포스코랑 포스코 케미칼의 채용 인원이 많을 겁니다. 그래갖고 이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서류 통과서부터 해갖고 합격 가능성이 더 모수가 많으면 더 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단점은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건 100%입니다. 지방에서 가는 거는 그래갖고 포스코 케미칼이든 포스코든 몇몇 사무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로 지방 발령이 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은 각오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가 쓴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지원 동기류의 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써야 되는 일반적인 유형의 글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는 것들. 그 각각의 구조를 좀 다르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지원 동기는 기업 분석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준비가 있었다라는 구조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스토리를 잡아갖고 글자 수에 맞춰서 그죠? 네. 한 500자당 한 가지 스토리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토리를 잡아갖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필하는 구조로. 그 다음에 사회 이슈를 제기하는 것들은 이슈에 대한 나의 견해, 그 다음에 이게 포스코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포스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첨언하자 하면은 포스코에만 있는 특별한 좀 포스코에만 있진 않은데 포스코에 갑자기 나타난 이 특별한 자소 항목 중에 하나가 역량 구조화 질문들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들. 그러면은 상위 역량을 하나 보여주고 그거에 맞는 하위 역량들을 분리를 해갖고 네. 문제 해결 능력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상위 역량이면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이 있잖아요. 자료화시키는 능력, 분석력, 그 다음에 보고서를 통해서 대안을 도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위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카테고리별로 단계적인 성장의 그림을 그려주면은 훨씬 더 좋은 글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기업을 주제로 같이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